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거세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떤 사람 당 내외에서 예, 환영과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들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수하다고들 그러죠. 세상에 더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또 단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은 경험이야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 그 자체야 이제 가치 평가가 아니고, 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럼 어쨌단 말이냐 그건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 시야가 좁은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 특히 뭐 고등학생 그때는 뭐 별거 인터넷 댓글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비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은 일 가지고도 이게 크게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럼 나이를 먹음으로써 이제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넓은 시야로 봐서 어떤 이 주제가 있는데,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국민이라든지 누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거가 좋다 하면 이걸 밀고 나가죠. 하지만 이제 소위 노래 나오고 경험 많은 사람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다른 문제들 그런 것도 고려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하면 이제 그럼 이렇게 넓게 고려하는 사람이 항상 옳으냐? 그게 아니죠. 이 고려하는 요거가 과연 그럴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고 정말 이게 이거의 순수한 목적의 이제 무색하게 순수한 목적을 이제 그 보류할 정도로 때로는 그럴 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소 수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돌풍 그걸 가지고 이준석 돌풍을 가지고 일부러 또 폄하하려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이제 어떤 음, 연령의 파격성 그걸 가지고 이제 중점을 둬 가지고 어떤 세대 교체, 세대 갈등 이런 걸로 목적을 두려고 하는데, 제가 본다거나 혹은 순수하게 제가 보게 이제 이번에 지지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순수한 어찌 보면 우파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이제 주제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 할당제, 뭐 완전 철폐야 뭐 실제적으로도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할당제에 가치를 두지 않겠다 하는 이 선언,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과거의 그 보수 정당의 그 여러 사람들도 이미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도 나온 지도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이제 정치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당히 진보적인 이거에 대해서 그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네티즌이라든지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밑에 보통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것만 나이 먹어도 이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니까,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정치를 노련하게 한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여건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의도를 이제 실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던 거지만 정치권에서는 웬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할당제의 가치를 이제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것을 드디어 이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좀 이제
나쁘게 뭐 폄하하는 이유일 평가일 수도 있지만은 할당제가 그럼 이렇게 지속된 이유 먼저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좌파의 경우는 이제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의, 뭐 이거 한자로 자세히 쓸 가치도 없는 말이라서 정치적 정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를 이용해서 난 착한 척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회 약자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뭐 한마디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척하기 위해서 이 진보 좌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기득권층이고 뭐 그렇다는 우파들을 기득권층이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능력별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런 것을 중시한다는 우파들도 왜 일찍부터 할당제를 두말 없이 합을 했느냐. 이것은 이제 보수 기득권층도 이 할당제를 하면은 이미 정치권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이 경쟁을 배제하니까 유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을 상속하는데 유리하고, 심지어 요새는 대기업 임원 할당제 그런 것도 있었죠? 그거야 상속기업에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삼성과 그 한진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실권 임원의 여성들이 더 많죠. 자녀들의 여성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상속에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제 우파 기득권층도 함께 지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순전히 그런데 좀 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정치인 괜히 그냥 자꾸 욕하고 그런 다소 좀 약간 그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민중의 입장에서 본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할당 이런 의도를 실행하지 못한 좌파는 뭐 그렇다 쳐도 왜 우파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 맘대로 모두 할 수가 없죠. 가령 핵무기 우리 맘대로 개발할 수 없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우리 맘대로 크고 멀리 가게 만들지 못했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권 국가라고 해도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핵무기 같은 거는 거의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과연 우리 주권만으로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권. 우리 국가의 우리는 분명히 주권 국가이죠. 주권 국가인데 주권 국가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웬 할당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미 오래됐지만 김영삼 정부 때 어떻게 됐냐면은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방 7개국 정상의 확대인 이제 G20 그것도 우리는 이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 아주 그냥 크게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대강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 정도는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OECD 대문자로 안 쓰겠습니다. 별로 존경하지 않으니까. 여기 같은 데서 서로 대우를 하고 서로 각 나라의 발전 정도를 가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정도, 정도, 복지 정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야 니네들 발전한 나라구나 인정해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니네들 자격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서서히 따돌림 해가지고 쫓아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진국을 척도가 되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이 있죠. 이런 거에 뭐가 있냐면은 짠 하고 여성 고위직 비율, 여성 뭐 강요 비율, 여성 경제인 비율,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이 여기서 꼭 OECD인지 뭔지 그래서 그런 건 얼핏 들은 거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기 어디서나 하여튼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 이런 쪽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그래서 우리도 여성을 많이 사회 진출하는 성평등 국가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야 우리는 이제 이런 선진국들한테 같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혈당제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사회적 비능률 그런 거 많이 겪었죠. 뭐 100%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그 여성 할당 배양부 수상부 장관 때문에 그 세월호가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망했고 문재인 정부는 여성 할당 교통부 장관이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1년 부랴부랴 부동산 문제 가지고 그냥 난리법석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망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 국가 전체로도 그런 큰 손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권들이 해서 교대적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러니까 선진국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가 요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뭐 기후 협약 뭐 이런 거 있죠. 기후 협약. 기후 협약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탄소 배출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뭐 각 나라별로 이제 너무 배출하지 말라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이제 CO2 배출 이산화탄소를 이제 각 나라 이제 그게 있는데 선진국은 이미 발전했으니까 좀 CO2 배출 좀 적게 하고 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서로 순강이를 벌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선진국은 의무가 되고 그러니까 선진국은 결국 자기네 나라에 불리하지만은 이 기후 전체 세계를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해줘야 되고 세계 지구 전체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공장 매연을 내보내야 되고 후진국은 아직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내보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선진국 그룹에서 서로 왕따 당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그러려면 어떤 기후 배출 이런 거를 덜 해야죠. 그러니까 매연 배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때는 왕따 당해도 좋다 하면서 그냥 기후 그걸 막 파기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진국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후진국은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제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억지로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중국은 같으면 이미 상당히 뭐 생활 수준이 올라가 있지만은 지들 힘으로 그냥 뭐 그런 거 이제 글쎄 무슨 탄소 배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성 할당 이런 거 같은 거는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 그걸 가지고는 아마 신경 안 쓰고 있을 겁니다 전혀.
왜냐하면 그것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그 여성에게 이제 국가 의무도 똑같이 주고 이제 지원 병제이지만은 대학 1학년에 전부 예, 남녀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국가 지도층을 맡을 사람은 전부 국가관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고 국가 의무에서.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그거는 글쎄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같이 가사일 돕고 이제 그런 평등이 일찍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여튼 중국은 그렇고 거긴 거기 사정이고 그 탄소 배출이나 여성 비율 이런 게 다 선진국끼리 이제 우리끼리 이제 좀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그때 글쎄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이 뭐 여성이 고위직 비율이 많은 것이 뭐 세상을 좋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 사고 방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뭐 할 말 없죠 이제. 그런데 그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가 아직 그 선진국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보고 탄소 배출 많이 하지 말라 외국에서 막 압력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체면도 있고 우리가 무슨 벌써부터 그걸 해야 되느냐? 니들은 과거에 실컷 탄소 배출 해놓고선 우리 보고 그러느냐? 안 된다. 우리는 아직 더 경제 발전해야 된다. 빡세게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걸 우리 국민들도 지지할 거고 우리 정치인들도 인기도 올라가고 외국에 당당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이제 밖에서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압력 아닌 압력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교육으로도 많이 페미니즘 교육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많이 그러는데 어떤 여성 성평등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비율 우리 니네들 뜻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사실이 우리나라는 여성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위직을 맡을 만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 아직 아니고 지금 기성세대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유럽 여느 나라 못지않게 어떤 경제력 그 정도는 발전했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의 업보와 순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의 여성의 신체 조건으로 우수한 영혼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시대 흐름이 있고 따로 있는 겁니다.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인도 아랍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남녀 관념이 그런 데서도 일찍부터 여성 지도자가 생겨났어요. 그렇게 거기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천운에 따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아직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럼 당당하게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외국의 압력에다가 우리는 아직 여성 비율을 억지로 높여가지고 국가 발전을 이제 좀 보류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니네 선진국하고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당당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한테 얘기를 할 그럴 용기 그런 게 있는 거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국민이 뭐 심하게 말하면 역시 속는 거죠. 우리 국민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국가 지도자를 당당하게 외국에 할 만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선진국이 우리 여성 수상도 배출하고 이렇게 했어. 니네도
여성 지도자들 많이 해 하고, 유럽 각국에서 한국에다가, 얘들 여성들 지도자 많이 나고, 우리는, 무슨 기술자 절반이 여성인데, 니네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우린 사정이 다르다 하고 뻗대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뻗대서 얘기한다고 국민이 인정해줄 만치 국민이 그 행간 라인을 읽을 정도로 이제 똑똑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이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걸 오냐오냐고 들어주는 게 이 지도자들 자체도 이익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좌파 교조를 따르는 그걸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고, 우파도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남자들 괜히 싸나없게 막 올라오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며느리 딸들한테, 아들한테도 물론 줘야겠지만 딸이 절반인데 딸 며느리가 아들한테 줘도 며느리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도 선진국들의 압력에 굴복한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오냐, 우리 사정은 다르다 그렇게 반박할 필요성도 없고, 국민이 그렇게 압력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오냐 예스 해도 국민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많이 하는 얘기들, 어문정책,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문정책은 제가 골백번 순수 얘기했듯이 미국, 유럽의 니네들 이제 우리 영문자 유럽 문화권으로 들어와라. 그럼 더 대우해주마. 그런 압력 권유가 있고, 미국과 유럽의 그걸 강제가, 걔네들이 적어도 이 나라들은 민주국가인데 미국과 서유럽들은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하지 않죠. 일본한테도 그렇고. 일본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안 한다. 선진국 니네처럼 시켜준다 해도 안 된다. 걔네들은 얘기하죠. 야, 우리처럼 니네가 영어권 국가가 돼야 우리 재능 있는 영혼들이 니네도 많이 태어나서 피겨스케이팅도 잘하고 팝송도 잘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영적 원리들을 다 아니까, 생산 꼭대기층들. 하지만 일본은 이제 그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영혼들끼리 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한국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피겨 스케이팅도 잘하고 케이팝도 잘하고 어떤 그러니까 스포츠 골프도 잘하고, 하여튼 외국의 전생을 가진, 유럽 미국 문화권의 전생을 가진 영혼이 고맙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데, 물론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성을 기르지 못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이게 강제가 아니래도 국가 상류층은 유리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다 교육받아서 잘 알고 있고, 자기 자식들이야 미국 유학 보내면 되고, 미국 유학 한자가 필요하면 특별히 교육시키면 되고, 자기네 집안에서.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같은 차원의 거다 이거죠. 근데 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고 불은 쏘아 올려졌죠. 그러니까 이 할당제를 이제 인정하나 철폐한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지하고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주시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은 순수하게 이렇게 할당제 그거 우리 민중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 순수한 경쟁이 더 좋다. 진정한 우리 민중을 위한 거다. 순수하고 옳은 생각이죠. 그래서 집권하면은 당대표가 되고 뭐 나중에 그 이상 되면은 뭐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중진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 할당제를 인정 안 하면은 외국에 갈 때 외국 외교를 할 때도 선진국 앞에서 이제 큰 소리 치기에 조금 거북하고 뭔가 좀 자꾸 꼴통 소리 들을 그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불편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하다 그런 간사한 생각을 가졌다고 굳이 나쁘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하여튼 왜 그렇게 우리가 OECD 선진국이다 이런 거를 얘기 응? 그런 걸 떳떳이 얘기할 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위에 중진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할당제란 게를 이제 폐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 보기에 비록 이제 위에 정치를 오래 해먹은 사람들은 넓은 시야에서 그게 문제도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이 돼야죠. 우리나라의 국민가의 우리 상태가 이런 걸 이제 할당을 해줘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우리가 자원이 많고 여유가 많은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국가국민 스스로 일을 해서 그래야 할 나라지.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 뭐 유럽은 아닐 정도는 아니라도 유럽도 우리보다는 천연 자원이 훨씬 좋습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데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그 땅도 더 넓고 그리고 같은 땅도 우리는 대부분이 산지지만 그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훨씬 더 좋은 데고 하물며 아랍 이런 데는 그런 데는 그런 데처럼 이제 그렇게 자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데는 얼마든지 그 팔리티컬 저스티스 그런 거 정치적 정의를 얼마든지 따라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이 할당제를 철폐를 지지한 사람도 이제 권력이 생기고 당 중진이 되고 힘 있는 정치가가 되고 외국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될 때는 또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문 정책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순전히 나쁘고 자기 집안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세계 정치인들 한가 보니까 뭔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문정 유럽 뭔가 미국 따라가고 유럽 따라가면 뭔가 좀 덕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중국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국민을 좀 무식하게 하는 어문 정책을 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이 우리가 부강하길 바랍니까? 이제 그렇지 않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특히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에 이제 한글 전용 소설을 보급했듯이 마치 이제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한문 쓰고 상민들이 언문 한글 썼듯이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문과 그 일본어가 한문이 섞인 일본어를 쓰고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한글로 순한글을 써서 아래 계층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글을 보급한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그 서양 제국과 그 밑에 사는 그런 우리나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고 일본 같은 데서도 계속 오히려 그것을 이제 지지를 합니다. 이제 한국이 거의 이제 한글 전용인 걸 갖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지도자급 돼서 다른 소리 자꾸 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 여기서도 그 어문 정책도 비슷합니다. 이제 고위직에 오르면은 생각이 달라요. 조순 전 서울시장 부총리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부총리와 서울시장과 부총리를 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자기는 영어로 주로 외국 유학 가고 영어로 이제 학술서를 보지만 한국말고는 한자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논설 같은 데도 많이 해주고 힘을 보탰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총리와 그 서울시장을 퇴임한 후에 해도 다시 상당한 힘을 보태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한자 교육 운동에 그렇게 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서울시장이었을 때 그건 완전히 트집잡을 수는 없지만, 그 여의도 공원이 상당히 좀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원래 여의도 광장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갈아엎어서 여의도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종대왕상이 이제 광화문에 세우려다가 못했는데, 그때는 광화문에 세우려다 못 세웠죠. 그러다 덕수궁에다 두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여의도 광장에 세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의도 공원은 여의도 한글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 상을 놓고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간판 이제 표시도 아주 그냥 아주 한글 새로운 글자체로 여의도 공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 여의도 광장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가도 얼마나 잘 활용했습니까? 그 주변에 그냥 공원도 많은데, 근데 공원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공원 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다시 세종대왕상이 이제 효과가 없다. 거의 그때까지만 해도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쪽 세종대왕 우상화 그룹이 서울시 광화문에다 기어코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구장 뒤에 어울리지도 않고 참 언짢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조순시장이, 여의도 광화문이야 그렇고, 여의도 광장에 그걸 허가를 조순시장이 있을 때 했고, 또 조순시장이 한국은행 총재로 있을 때, 그분이, 한국은행 마크가 현판이 한자로 이제 쉽게 썼는데, 그걸 한글을 괜히 뭐니 하는 사람 압력으로 바꾸고, 그런 건 그냥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과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의 소신과 관직에 오르기 전과 후, 한국은행 총재, 서울시장이 있을 때는 달라지고, 그 전과 그 후는 소신대로 가지만, 그렇게 그런 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준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당제를 지금은 이렇게 철폐를 지지하지만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고 어떻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과연 똑같이 생각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은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아주 적어놓고 분명히 이제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진들 이제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할당제,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주의 하려면 당연히 자유 경쟁이 해야죠. 그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갖고 이렇게 소외계층 배려. 물론 완전한 자유 경쟁하다 보면 진짜 소외계층 생기고 배려해야죠. 근데 소외계층 배려하고 고위직 할당하고 뭔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당연히 배려하고 복지는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지만은 그 고위직,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그런 고위직에다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는 고위직, 여기다가 여성을 할당하고, 그리고 물론 장애인도 국민을 위해서 능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용해야 되겠지만은 할당을 하기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더 활동하기는 어려웠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 당사자라야만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인간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이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진보 사상이,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가 좀 착하고, 인간은 착하고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데서 비롯된 건데, 오히려 이렇게 당사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건 아주 인간을 폄하하고 아주 정치인을 폄하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능력 있고 활동력 있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 모든 그걸 다 해야죠.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자격이 안 되면 금방 쫓아내야 되고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의 주제가 이번 강의 주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그렇지, 할당제가 왜 계속됐나 이런 거는 자꾸 먼저 번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모로 또 얘기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국가, 과연 이게 우리 국가 주권만으로 되는 것인가? 에? 죄송합니다. 이 여성 장애인 그렇다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 말고 주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주권 국가로서 우리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 힘만으로 이것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확인해야 되고, 자유 경쟁 체제로 우리가 가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가.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보는 눈이 높아진 상태에서 순수한 정의 이외의 여러 실현되기 위한 여러 요소들까지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고위직에 있을 때에도 과연 이런 순수한 자유 경쟁의 그것이 이제 계속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로서, 우리 주권국가로서 분명히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자유경쟁 이것이 우리 국가 정말 우리 주요 정당의 정말 힘있는 관록 있는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부터 주시를 하고, 오늘의 지금의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자유경쟁이 자꾸 이제 억압된 상황에서 정말로 진짜 20대 남성이 가진 게 뭡니까? 잠재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잠재력? 예? 확실히 가진 건 없고, 20대 여성이야 그 자체로 재산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20대 남성은 물론 50대 돈 많은 50대 60대 아저씨들도 제발 좀 만나달라 하고, 그러다가 삐끗하면 그냥 여자 이거 하나로 그냥 남자는 완전히 골로 보낼 수도 있고, 20대 여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은 뭡니까? 그냥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를 만나도 그냥 죽어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 재벌 상속자 말고는 가진 거 없습니다.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추진력, 체력과 있고, 그리고 또 순수한 정신력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능력으로 헤쳐나갈, 꼭 20대 아니라도 30대나 40대까지도 젊은 남자들은 자기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능력별 사회를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 이것을 계속 정말 이 중진들도 똑같이 이렇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을 감시하고, 오늘의 이런 이슈, 왜 이런 이슈가 일어났나, 우리가 이것을 자유 경쟁을 앞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잘 봐야 하겠습니다.